안녕하세요. 이일영TV입니다. 오늘은 연금을 개시를 앞뒀거나 이미 개시하신 분들 위해서 연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우리 노후에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연금 포트폴리오 구성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게 되십니다. 일단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려면 노후의 은퇴 기간을 예상해 봐야 되는데요. 지금 평균 수명이 여성이 85.6세, 남성이 79.9세입니다. 그런데 이 기간을 고려하면 안 되고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예상 기간을 고려해야 됩니다. 통계청에서는 90세 안팎을 평균 수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60세쯤 은퇴하신 분이라고 해도 30년 정도의 은퇴 기간이 남아있는 거죠. 이 30년이면 사회초년생이 막 사회생활을 시작했다면 거의 은퇴할 때쯤에 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엄청 긴 시간이죠.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손실 걱정 없이 수익을 내려면 이 기간에 따라 분산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단기에 쓸 돈은 안정적인 저위험 저수익형으로, 중기에 쓸 돈이면 혼합형 같은 중위험 중수익형으로, 장기에 쓸 돈은 주식형 같은 고위험 고수익형으로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하면 손실 위험도 없고 수익도 많이 날 수가 있습니다. 옛날에 수명이 짧을 때는 퇴직하고 나면 단기 투자할 시간이 없으니까 대부분 안정적인 저위험 저수익형 같은 상품에 돈을 넣어놓고 뺏으다가 가시는 걸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은퇴해도 30년 정도의 투자할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안에는 충분히 단기도 있고 중기도 있고 장기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돈을 다 안정적인 예금 적금 같은 상품으로 옮겨 놓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현재 연금 계좌에 돈이 너무 적어서 이걸로 참 힘들겠다 싶어도 아직 충분히 투자해서 수익 낼 수 있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실망하지 말고 한번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거는 장기라서 주식형으로 했었어도 시간이 지나면 장기는 중기가 됩니다. 그러면 계속 주식형으로 갖고 있으면 안 되고 이걸 더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변경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시간 지나서 중기가 단기가 되면 더 안정적인 저위험 저수익형 상품으로 변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지 손실의 위험이 없는 거죠. 이건 미국의 S&P 지수의 차트인데요. 지난 54년 동안 지수가 51배에 올랐습니다. 배당금을 포함해서 재투자했다면 242배가 됐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큰 경제 위기도 있고 주가가 하락한 적이 많이 있었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러면 왜 주식은 이게 장기적으로 많이 상승하는지 이유를 아셔야 되는데요. 요즘 물가가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라면을 예로 들어보면 1970년대에 하나에 100원이었던 게 지금 1000원까지 10배나 올랐습니다. 그러면 라면 회사 입장에서 라면 값이 100원일 때 1억 개의 라면을 팔았다면 매출액은 100억이 되겠죠. 비용이 90억이고 이익이 10억 남았다면 이 라면 회사가 사업을 엄청 잘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만 해서 계속 이렇게만 팔았다고 해도 가격이 10배 되면 매출은 1000억이 됩니다. 그러면 이익은 100억이 되겠죠. 주가는 이익에 비례하는 거라 이익이 10배가 되면 주가도 10배가 오릅니다. 물론 이 회사가 더 많이 팔면 더 많이 오르겠지만 물가만 올라도 주가가 오른다는 겁니다. 이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인데요. 보시면 꾸준하게 계속 우상향해서 올라간 걸 볼 수가 있으시죠. 중간중간에 2008년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 같은 때 경기 침체가 올 때 약간씩 하락할 때가 있지만 지나가 보면 그전보다 훨씬 많이 올랐습니다. 미국 연준의 소비자 물가 관리 목표는 연평균 2%입니다. 2% 이상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면 금리를 올리고 긴축을 해서 물가를 다시 떨어뜨리려고 하고요. 또 물가가 너무 낮거나 혹은 이렇게 아예 마이너스가 되면은 어떻게든 돈을 풀고 금리를 낮추고 해서 물가를 다시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평균 2%씩은 계속 물가를 올리는 게 미국 연준의 목표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까지 오를까요? 물가는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우리 다음 세대가 살아있는 동안 또 계속 오르겠죠. 그렇다는 얘기는 주가도 계속 오를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주식 투자는 평생 해도 되는 겁니다. 실제 이렇게 평생 주식 투자를 하신 분이 있죠. 워렌 버핏이라고 이분은 11살부터 지금 94세인데 80년 넘게 주식 투자를 해서 세계적인 부자가 됐습니다. 이건 미국의 GDP 그래프인데요. GDP도 물가가 오르는 것처럼 꾸준하게 계속 올라갔죠. 물가만 올라도 GDP는 올라갑니다. 2008년의 금융위기 때나 코로나 때 이때는 세계 경제가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지만 실제 GDP는 조금밖에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전보다 더 많이 올라갔죠. 이 GDP의 연평균 성장률은 3.15%였습니다. 그런데 S&P 지수는 연평균 10% 정도씩 올랐습니다. 왜 주가 지수는 이 GDP보다 더 많이 상승할까요? 이 GDP란 거에는 미국의 모든 기업을 다 합친 겁니다. 여기에는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또 1인 자영업자들까지 다 합쳐서 미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3.15%가 평균적으로 성장한 건데요. S&P 100 지수에는 상위 500대 우량 기업들만 모아놓기 때문에 그중에는 각 분야 1등 기업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그래서 매출이 평균보다 더 많이 오르고 이익도 더 많이 나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도 계속 연평균 2%씩은 계속 오르고 GDP도 계속 성장한다면
주가도 지금이 끝이 아니고 앞으로도 계속 오를 거라고 봐야 되겠죠. 워렌 버핏이 60세일 때가 1990년이었습니다. 이 당시만 해도 평균 수명이 짧을 때여서 보통의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때쯤이면 그냥 투자는 그만하고 안전자산에 돈을 넣어놓고 빼먹고 살다가 갈 거라고 생각했겠죠. 이때만 해도 S&P 500 지수가 오일 쇼크 때 저점 60배에 비해서 330까지 5배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워렌 버핏의 자산이 34억 달러 정도 됐습니다. 현재 우리 돈으로 치면 대략 4조 원 정도 되죠. 이 정도만 해도 어마어마한 돈이니까 여기서 투자를 중단했다면 현재 워렌 버핏이 없었을 겁니다. 지금 이 차트를 보시면 1990년이 여기입니다. 워렌 버핏이 지금 94세까지 투자를 멈추지 않고 계속 해가지고 현재 총 자산 규모는 1343억 달러 정도 됩니다. 1990년 대비 40배 정도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워렌 버핏이 중간에 전 재산의 절반을 기부했기 때문에 기부금을 포함하면 80배가 늘어난 겁니다. 아마 1990년에 워렌 버핏이 투자를 중단했다면 아마 우리들이 아무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몰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세계 10대 부자 안에 드는 유명한 사람이 됐죠. 하지만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수익을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펀드는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죠. 이 S&P 500 지수만 해도 1990년 대비해 16배가 올랐습니다. 또 배당금을 재투자하는 펀드로 했다면 32배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60세에 은퇴하신 분이어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간은 있습니다. 연금이란 건요, 개시를 하고 나서도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한 달 한 달 펀드에 있는 금액을 자동으로 매도해서 연금을 지급하면서 나머지 돈은 계속 투자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연금을 개시할 때 계좌에 5억 원의 적립금이 있고 이 돈을 30년 동안 연금으로 수령한다면 개시 수익률을 1%로 한다면 161만 원씩 총 5억 7천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됩니다. 이거는 투자를 안 하고 아주 안전한 예금으로만 했을 때 수익률이겠죠. 개시율 수익률을 2%로 올리면 185만 원씩, 3%면 210만 원씩, 4%면 238만 원씩, 5%면 267만 원씩을 수령할 수가 있습니다. 총 수령액이 거의 원금의 2배 정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익률을 이렇게 높이려면 연금의 개시의 포트폴리오를 안전자산으로만 하면 안 됩니다. 주식형도 일부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전액을 주식형으로만 하면 또 안 됩니다. 단기 연금으로 탈 돈이면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안전자산 위주로 해야 되겠죠. 그러면 연금을 개시했을 때 여러 가지 상품으로 투자를 하고 있다면 그중에서 어떤 상품을 먼저 매도해서 연금으로 수령할지를 순서를 정해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소비자가 그런 순서를 정하지 않았다면 이 금융회사에서 알아서 순서를 정해서 매도를 해주는데 원리금 보장 상품을 먼저 매도합니다. 예금 같은 상품이겠죠. 금리가 낮은 상품을 먼저 매도하고 그 다음에 금리 높은 상품을 매도합니다. 그래서 원리금 보장 상품이 다 수령이 끝나면 그 다음에 펀드 같은 원리금 비보장 상품을 매도를 합니다. 이때는 위험도가 높은 걸 먼저 매도하고 낮은 거를 그 다음에 매도합니다. 그러면 한 30년 동안 연금을 수령할 계좌가 있다면 이때도 단기 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3년 이내에 연금을 탈 자금은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같은 저위험 저축형 상품으로 해놓으시고요. 또 중기 자금이라고 볼 수 있는 한 10년 이내에 탈 돈은 TF나 혼합형 펀드 같은 걸로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10년 이상 장기 투자가 가능한 금액은 주식형 펀드로 계속 투자를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나면 이 TDF나 혼합형 펀드를 일부 매도해서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로 바꾸시고 또 주식형 펀드도 일부 매도해서 TDF나 혼합형 펀드로 변경해 가시면 됩니다. 퇴직금이나 명퇴금 같은 걸 받아서 연금 계좌가 몇 억 이상 된다면 이런 식으로 30년 정도 장기 수령하는 걸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연금저축이나 IRP 같은 상품에 금액이 크지 않고 여러 개가 있다면 그런 분들은 한 10년 이내에 바로 연금 개시할 상품은 단기 자금은 예금이나 채권형 펀드, 또 중기 자금은 TDF나 혼합형 펀드로 하시고 10년 후에 개시할 계좌와 20년 후에 개시할 계좌는 계속 주식형으로 투자를 해가면 됩니다. 이렇게 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로 변경해가면 됩니다. 지금 50대 혹은 60대 이상 돼가지고 연금 계좌에 있는 자금을 어떻게 포트폴리오 구성해야 될지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 고정 댓글에 상담 신청서가 있으니까 작성해 주시면 현재 나이와 예상 연금 수령 기간, 그리고 부동산이나 다른 금융자산들, 그리고 투자 성향, 또 종합소득세나 건보료까지 고려해서 맞춤식으로 최적의 연금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쓴 책 1등 기업 주식을 사라 같이 한번 보시고 저랑 같이 210억 될 때까지 쭉 같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과 댓글도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일영TV였습니다.